이번 시간에는 다항함수의 그래프 세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고1 수학의 핵심이 바로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형을 나타내면 일반형은 y 이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반형으로는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일반형에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y절편입니다. y축과의 교점이 c라는 것만 알고 있고요. 포물선의 2차 포물선의 핵심 구성 요소는 꼭지점과 대칭축인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일반형을 완전 제곱식꼴 x-p의 제곱 플러스 q, 자, 이런 꼴로 바꾸는 거를 우리는 표준형이라 부른다 그랬죠. 표준형으로 바꿀 때 2차 함수의 핵심 요소, 핵심 구성 요소, 꼭지점, 꼭지점은 p, q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칭축,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꼭지점과 대칭축 모두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x의 값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물선의 꼭지점은 우리가 그죠? 다각형, 그렇죠? 다각형의 꼭지점과는 다릅니다. 다각형의 꼭지점과 포물선의 꼭지점은 정의가 달라요. 다각형에서는 꼭지점을 두 변의 교점이라고 정의하죠. 근데 포물선, 2차 곡선, 여러분들이 이제 고1 수학을 다 충분히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하 등 수원 2차 곡선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꼭지점은 대칭축과 2차 함수의 교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여튼 대칭축과 교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2차 함수의 그래프는 y는 a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a 값이 양수일 땐 아래로 블록, a 값이 음수일 때는 위로 블록하면서 a 값이 커지면 y축이 가까워지 폭이 좁아지고 a 값이 작아지면 폭이 넓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 a가 음수이면 위로 블록, 그리고 절대값 a 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 2번이 표준형 그래프예요. 이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 2차 함수의 꼭지점, 그래프의 꼭지점과 대칭축을 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평행이동한 거예요. 자, 우리가 2차 곡선 전체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평면은,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x좌표와 y좌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차 함수, 뭐 예를 들어서 다, 그러니까 평면에 그려지는 모든 함수 또는 방정식을 fx, y 이퀄 0으로 표현합니다. 좀 낯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면에 그려지는 모든 미지수가 두 개인 모든 2차 함수, 1차 함수, 모든 함수의 그래프 등등을 fxy 이퀄 0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평행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행이동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x축 방향과 y축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래프를. 그러면 평행이동한 후에 그래프의 식은 f의 x-m, y-n 이퀄 0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2차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y는 ax의 제곱이었죠. 얘를 평행 이동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는데 꼭지점과 대칭축도 같이 움직여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형에서 꼭지점은 원점이잖아요. 그래서 원점이고 대칭축은 y축이다 보니까 x는 0이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x축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동한 후의 식은 y 대신에 y-m 이퀄 x 대신에 x-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요 마이너스 n을 우변으로 이항한 꼴이에요. 자, 이항하든 이항하지 않든 꼭지점의 좌표. 자, 원래 0,0이었는데 그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다 보니까 각각의 좌표에다가 m과 n을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칭축 마찬가지로 변하죠. 대칭축도 x 이퀄 m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중학교 중학교 3학년 수학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써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써보면서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도 0,0에서 m,n으로 대칭축도 x는 0에서 x는 m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함수가 주어지고 만약에 2차 함수를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면 일반형으로는 그래프를 그리는 포물선을 그리기 위한 핵심 구성 요소 꼭지점과 대칭축을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 제곱식으로 이 바꾸는 과정을 꼭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말고요. 여기서 2차 함수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뭐냐면 a의 제곱 플러스 2a b 이거예요. 이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항이 제일 중요한데 2가 무조건 앞에 나와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a, b인데요. 이 순서대로 자, 이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a의 제곱 자, 맨 앞에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만 알면 모든 2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ab만 알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30%를 거저 먹어요. 그걸 선생님이 매번 강조했죠. 2ab.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얘는 완전 제곱 시간이 0이 되는 값. 그죠?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만큼 평행 이동한 값입니다. 꼭지점이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표준형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y절표는 어디서 구해요? y절표는 특이하게도 일반형에서 구하는 겁니다. y절표는 일반형에서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형이 어떻게 되냐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잖아요. 그죠? y절편이란 말은 x의 값에 0을 대입하는 거니까 이 값이 0이 돼요. 그러니까 c가 상수항 c가 y절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를 보자.
일반형의 그래프, 이차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못 그려요. 못 그립니다. 얘는. 그러니까 요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꾸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는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한 것이다. 됩니다. 자, 그럼 금방 알 수 있죠. 자, 여기 기본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y는 2x-3의 제곱이야. x 대신 x-3을 대입했죠. 그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죠? 평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바로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은 제곱식이 0이 되는 x의 값이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항상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나타냅니다. 그 연습을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완전 제곱식 바꾸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표준형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 표준형에선 바로 꼭지점과 대칭축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프 그리는 게 수행평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지점과 대칭축만으로 안 돼요. 그러면 감점당합니다. 반드시 또 다른 한 점이 필요해요. 한 점. 근데 그 한 점을 가장 쉬운 점이 어떤 점이에요? 꼭지점 말고 y절편. 그래서 항상 y절편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어. 자, 이 꼭지점 2, 마이너스 1을 쓰고요. 대칭축을 x는 2로 접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감점이에요. 왜 감점이냐면 미지수가 a, b, c 세 개잖아. 그지? 이차 함수는. 근데 꼭지점과 대칭축만으로는 미지수 두 개밖에 못 구해요. 하나를 못 구해요. 반드시 한 점이 필요합니다. 포물선을 그릴 때는. 근데 그 한 점을 뭐로 쓰냐면 제일 구하기 편한 게 바로 y절편이에요. 그래서 포물선을 그릴 때 습관적으로 y절편을 표시해 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러면 y절편 됐죠? 꼭지점 됐죠? 자,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대칭축 x는 2야. 그러면 얘는 완벽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잊지 마세요. 꼭지점, 대칭축, 한 점인데 한 점은 가장 쉬운 점이 이 y절편입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치역은 당연히 우리가 이 치역을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근데 치역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영역이에요. 치역은. 그래프가 벌써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잖아요. 다시 말해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프가 존재하는 y 영역, 이게 치역이에요. 치역은 그래프가 존재하는 y 영역입니다.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영역이에요. y의 영역이 바로 치역입니다. 자, 어드바이스 2를 볼까요? 자, 여기서 2차 함수 포물선이 있어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x절편인데 x절편이란 말은 y의 값이 0이에요. 이퀄 0. 2차 방정식이 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잘 보세요. x절편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얘기는 뭐냐면 연립 방정식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자, 여기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참수, 오케이? 그 다음에 x축 y 이퀄 0 연립 방정식을 말하는 거예요. x축과의 교점이라는 것은 연립 방정식입니다. 왜냐면 x축 이 y 이퀄 0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케이. 그걸 연립해서 풀면 y에 대해 0 대입하니까 오케이. 따라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방정식의 근이란 말은 x좌표죠. 이 바로 x축과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x절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방정식으로 이해하고 방정식을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x절편이란 말은 2차 방정식의 실근. 여기서 왜 실근이냐면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근데 x축은 실수축입니다. 그렇죠? x축은 실수축이에요. 그래서 실근입니다. 자, 이렇게 메모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녹화 부분은 바로 올릴 테니까 하여튼 꼭 복습을 해. 내가 그 간혹가다 공부하다 보면 내가 조금만 더 머리가 좋았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는데요. 그건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근데 뉴턴을 생각해요. 뉴턴. 항상 뉴턴. 선생님은 가장 힘들었던 공부가 예전에 임용고시였어요. 임용고시.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이 힘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임용고시가 너무 힘들었어요. 1200명 중에서 3등을 했거든요. 1200명이 봤는데 3등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하는 게. 내가 머리가 바보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근데 그거는 욕심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방법은 아주 이제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수능도 어려운 공부니까. 근데 사실은 원리는 하나예요. 개미가 엄청난 개미집을 짓잖아요. 그죠? 엄청난 개미집을 짓는데 개미는 한 번에 단 하나의 모래알밖에 물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단 한 문제만 집중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 모래알을 보고 절망하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야. 내 앞에 단 하나의 모래알만 난 옮기면 되는 거야. 여러분도 이 점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주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게 와닿더라고요. 정말 간절했거든요. 한번 생각해봐. 1200명 와의 수학을 전공한 여러분들이 주변에 수학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인데 그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수학과 수학교육과를 가서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최상위권이 돼야 되는 거야.
응? 근데 선생님은 대학생 때 공부 안 했거든요. 학생 운동했어요. 내일이 선거지만 그때는 군사 독재였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상상이 안 되겠지만 어, 엄청난 군사 독재였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됐어요. 저항을 했어야 됐습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자, 하여튼 그거는 선생님의 시대였고요. 선생님의 시대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수학보다는 군사 독재를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거였고 성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지금 검찰 독재가 됐죠. 어? 근데 여러분은 아마 누군가 해결해 줄 거야. 다행히도 여러분은 공부만 하면 될 것 같아. 천만다행입니다. 자, 수학 문제를 볼 때 한 번에 내가 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문제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한 번에 하나. 자, 하나씩만 보면 돼요. y는 마이너스하고 6x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라 하는데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얘를 표준형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표준형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다예요. 다예요. 2차 함수를 완전제곱식꼴로 나타낼 수 있다면 모든 문제를 사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 이것만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됩니다. 이 두 개만 하고는 절대 안 되고 y절편을 반드시 표시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수행평가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대칭축 OK, 그 다음에 꼭지점 OK, 하지만 하나 더 y절편 0. 이 세 가지를 표시를 해줘야지만 만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치역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치역도 너무나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일반형 꼴이 주어졌다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과정을 꼭 연습을 하세요. 오케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2ab인데 요거는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선생님 x의 개수를 굉장히 강조했잖아 지금까지, 그지? 그래서 그래도 요거를 꼭 써주세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써보자. 노트에다가. 자, 노트를 열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몇 번을 연습해도 시간이 아깝잖아요. 자, y는 하고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고 a를 묶어주고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하고 플러스 c가 됩니다. 그죠? 기억날 거야. 그지? 우리 근해 공식 할 때도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 거는 x의 개수예요. x의 개수에서 2ab 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a x의 제곱 플러스 2 갑자기 2를 써줬어요? 그러면 여기 x네요. 그죠? 그러면 뒤에다 뭘 곱해줘야지만 a분의 bx가 될까요? 인데요. 2a분의 b입니다. 자, 순서를 잘 보세요. 2는 무조건 써줘야 되겠죠? 2는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x, 자, x의 제곱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항의 제곱은 세 번째의 제곱 2a분의 b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없던 걸 써주는 거잖아요. 플러스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인데 없던 걸 써주면 안 돼. 갑자기. 그래서 다시 빼주는 겁니다.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 항에서 세개 항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마이너스는 앞에 있는 a를 곱해서 뒤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a하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겠고,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이 되는데 플러스 2가 되네요. 자,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자, 따라서 y는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바로바로 망설임 없이 쓸 정도로 연습을 해놔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죠, 핵심.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기하 시간에 2학년 때 배우거든요. 기하. 그때 2차 국선 포물선의 기본이에요. 얘도. 표준용어로 바꿔요. 그래서 이거를 꼭 써주세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자, 혹시 못 썼으면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꼭 써주세요. 이 과정을 이제 표현한 건데요. 여기는 사실 이게 좀 적당하지 않아요. 왜냐면 완전 제곱식의 성질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좀 아쉽다. 하여튼 결과는 같다. 그러면 완전 제곱 시간이 0이 되는 x의 값에서 꼭지점 x좌표와 대칭축을 만들 수 있다. 하여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반형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꼭지점을 구할 수 있고 대칭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꼭 우리는 여기서 y절편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y절편은 일반형의 상수항입니다. x의 값에 0을 대입할 때니까 0,c 이걸 하나 추가해 주세요. 요까지 써야 만점이에요. 그걸 빠뜨리면 부족한 겁니다. 조건이. 자, 그래서 이걸 연습을 엄청 해대면 됩니다. 자, 이제 설명 끝났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문제. 자, 세 점이 있고요. 선분 OB 위에 한 점 C가 있습니다. 포물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와 C를 지나고 그 꼭지점이 제1사분면에 있을 때 이거는 뭐야? 자, 여기서 이거네요. 자, 이 그래프를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 A와 C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 값의 부호를 판정해야 하는데, 자,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왜냐면 위로 블록하면 A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B의 부호는 뭘 가지고 하냐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이 대칭 추계식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 대칭 추계식이 자, 뭐가 됩니까? 대칭축이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요. 근데 a는 음수잖아. 그지? 맞죠? a는 음수잖아요. 근데 지금 대칭축이 y축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a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2a분의 b는 양수야. b는 양수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b를 구할 때는 b의 부호는 대칭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a의 부호는 자, 이거는 위로 블록.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 b의 부호는 대칭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c의 부호는 당연하죠. c의 부호는 y 절편을 가지고 갈 수 있죠. 그죠? c의 부호는 y 절편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로 블록하니까 n은 음수고요. b는 양수가 됩니다. 왜냐면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얘가 양수란 얘기예요. 왜냐면 y축의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양수죠? 그런데 a는 음수고 그러면 b는 양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c는 y절편이에요. y절편을 찾아서 그 값이 양수인지 음수를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연습하는 거야. 4번 a 플러스 b 플러스 이걸 어떻게 알지? 그지? a, b, c의 부호가 다른데 어떻게 알지?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x의 값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1에서의 함수값. 자, 그런데 a 값이 a점의 좌표가 1,0이라고 그랬잖아. 그 점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인데 자, 이 포물선의 개형을 봤을 때 마이너스 1 값이 과연 함수 값으로 뭘 가질 것이냐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요거는 5번 같은 경우죠. 5번 이런 거는 암기를 해둬야 돼요. 암기. 보자마자 마이너스 1 값의 부호를 판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이 어딘지 뭐 대충 찍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A, B, C의 부호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A, B, C의 부호를 가지고 판정하기 위해서 F-1-F1 값을 계산하는 거잖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풀이를 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걸 오케이 F-1 빼기 F1을 해야지 이거는 천재도 못해요. 오케이? 자, 이런 거는 별표를 해두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 C의 값이 아까 자, C의 값이 B의 값보다 아래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용해서 자, 나머지는 다 똑같지만 A 플러스 B는 똑같죠. 근데 C의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보다 큽니다.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 플러스 B 플러스 1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아까 0이다라고 그랬죠. 참 0이다라고 그랬죠. 이런 걸 연습을 하는 거야. 이런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의 조건에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x의 값에다 뭘 대입할 때 보통 자연수나 정수를 생각합니다. 근데 자연수나 정수를 대입해서는 7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7번은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야 돼요.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2분의 1을 대입한 다음에 묶어줘야 돼요. 자, 이거를 처음에 봤을 때 2분의 1 대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건 선생님이 장담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이 문제를 2번 이상 반복해서 풀어본 아이인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경험적으로 하는 거지. 이걸 2분의 1 대입해야지 라고 아는 것은 천재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분의 1 묶으면 드디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이 나오게 되겠고, 얘는 2분의 1일 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0과 1 사이의 함수값이 다 양수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자, 보세요. 2분의 1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지만 2분의 1이 어디 있든 0과 1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모두가 여기가 요 점이 요 점이 여기 F에 여기 2분의 1이면 F의 2분의 1이 돼서 이 값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자, 이런 문제들은 통해서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딱 문제를 보고 아, 이거는 도대체 난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매일 하게 돼요. 매번 하는데 선행학습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해당 학년이 됐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부족했구나. 왜냐면 그 유사한 문제를 안 풀어본 거야. 오케이? 나는 못 푸는데 친구가 풀어요. 그 얘기는 그 친구는 그와 비슷한 문제를 적어도 2번 이상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학년이 됐을 때, 고1이 됐을 때는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선행학습할 때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가지고 연습해 보자. y는 하고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가 주어졌네. 자, 근데 아래로 블록하니까 최고차항인 마이너스 a가 양수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양수란 얘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a는 음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칭축이 있습니다. 대칭축이 양수죠. 그죠? 그럼 대칭축을 구해보세요. 여기서 요 그래 2차 함수에서 여러분 대칭축을 구해봐요. 자,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써봐요. y는 마이너스 a를 묶어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b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a로 하고 x 제곱 마이너스 2x 2a분의 b가 되겠네요. 그러면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c가 되겠고 자, 여기서 세기항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a분의 b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c.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도 미리 구해놓는 게 좋겠다. 그지? x 마이너스 2a분의 b 제곱 플러스 4a분의 b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라 썼네요. 마이너스 2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자, 그러면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2a분의 b인데 얘가 y축의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양수인 거야. 근데 a는 음수잖아. 그지? a는 음수야. 그럼 b도 음수여야지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인데 y절편이죠. 이 점이 마이너스 c입니다. y절편. 근데 마이너스 c가 음수니까 당연히 c는 양수.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만들기 쉽죠. 그죠? 자, 그런데 자, f에 이 값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f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인데 부호가 반대로 됐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줘요.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되겠고 f2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0이잖아요. 그지? 그럼 0이에요. 0. 어차피. 자, 그 다음에 5번도 볼까요? 이번에는 4a 플러스 2b네요. 플러스 2b를 만들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가 되겠고 마이너스 묶어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0일 때 지금 2일 때 0을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여기가 이제 f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는 0보다 커요. 이제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0보다 크다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0보다 크다니까 당연히 이 가로 안의 값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계산식은 위의 조건처럼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f-1 f1 이렇게 계산하세요. 오케이? 이 그래프로다가 바로 추정하면 안 됩니다. f-2 자, f-2 마이너스 f2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다 소거되고 보세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마이너스하고 f를 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c가 돼서 다 0이 되고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4b가 돼요. 근데 b가 아까 음수라고 그랬잖아. 양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객관식이면 그래프로도 추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서술형이면 이렇게 함수값을 이용해서 f-e 마이너스 f2 값으로 풀 수 있어요. 이차함수가 중3 때도 많이 하고 그 다음 우리 상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새롭죠 근데? 새로워요. 또 뒤에는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본은 표준형이에요. 완전 제곱식꼴로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되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좀 연습을 했죠. 그죠? 여기 밑에 보니까 자, 요거 연습을 했었던 거 기억나요? fx가 주어져. 그러면 fx의 전체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접어 올린다고 그랬죠? 그죠? 지난 시간에 정의했죠? 그 다음에 x의 절대값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y축의 오른쪽을 그린 다음에 왼쪽은 대칭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y의 절대값이 있는 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x축 위를 그린 다음에 아래 부분은 대칭하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근데 그거 알면 다 그릴 수 있어요. 위의 식, 이 그래프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걸 참고하면 다 그릴 수 있고 단지 이런 것들은 한번 보세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x-2에만 절대값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보세요. y는 하고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양수니까 절대값을 생략하는 거예요. x-2 절대값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 x-2 절대값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그러니까 x의 값, x는 2를 기준으로 x가 2보다 큰 쪽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대칭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 한번 볼까요? 요건 이제 연습을 해보세요. x가 요거 두 번째 그래프인데 x 이퀄 2의 오른쪽을 그리는 거예요. 오른쪽만 그리는 겁니다.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x는 2에 대칭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적어준 그 성질을 그대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간단해요. x 둘로 나눠서 하면 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이퀄하고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눠서 영역으로 나눠서 풀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3번 같은 경우가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 아닌 거예요. 얘는 3번이 오히려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것도 아니고 x가 두 개인데 하나에만 x값이 절대값이 있잖아요. 이때는 계산해야 돼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구하고 0보다 작을 때를 따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세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각각을 함수를 나타내는데 그래프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 영역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요 세 번째는 실제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26-10번은 연습해봐요. 오케이? 지난번에 적었죠? 그때 1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X축 아래의 그래프를 X축 위로 대칭.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것은 y축의 오른쪽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하면 돼요. 그 다음에 y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요 y가 0이잖아요. 그죠? y 이퀄 0은 x축이에요. x축. x축 위에 위의 그래프만 그린 후 x축 대칭이에요.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해설을 참고해요. 해설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올바로 그려졌는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혼자서도 그래프로 그리는 연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요건 쉽다. 요거는 자, 26-10번을 볼게요. 여기서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이제 정의역과 치역이 나옵니다. 정의역과 치역이 나오려면 보세요. 이때 핵심은 양 끝점입니다. 양 끝점.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의 공통 부분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왼쪽 아래점과 오른쪽 위의 점이에요.
그 점을 지나야 됩니다. 치역이 되려면. 그죠?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는 F0은 반드시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1은 반드시 1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치역이 정의역에 따른 치역이 0과 1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쉽죠? 미지수가 A, B 두 개니까 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거 뭐 이렇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자 F0 값은 B네요. 얘가 0입니다. 그 다음에 F1 값은 뭐 B는 0이니까 쓸 필요 없죠. 1 플러스 2A인데 얘 1이어야 돼요. 그래서 A도 0이어야 됩니다. 좀 그림이 문제가 안 좋다. 좀 다른 값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A도 0, B도 0이고 요거는 뭐냐면 그래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지금 원점과 1,1을 지나는 그래프가 가능하죠. 그죠? 치역이 되려면 이차함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떨 때도 치역과 정의역이 0부터 1까지가 될 수 있냐면 자 여기서는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1,1을 지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0과 1 사이에 있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y 절편을 지나게 되면 얘도 정의역 0부터 1 사이에서 치역이 0부터 1이 되죠. 그죠? 반대도 있어요. 뭐냐면 자 0,1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1일 때는 그냥 적당한 값을 가지면 돼요. 0과 1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따지면 됩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따지면 돼요. 근데 꼭지점은 마이너스 b잖아요. 마이너스 a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y 절편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y는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가 되는데 그러니까 요 꼭지점의 좌표 x 이퀄 마이너스 a일 때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값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치역이 0부터 1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따지면 됩니다. 근데 이건 적합하지 않고요. 자, 세 번째가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그죠? 뭐냐면 그래프가 0,1과 1,0을 지나도 정의역이 0부터 1까지 해서 치역이 0부터 1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어떻게 됐었어요? 아까는 원점과 1,1을 지나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죠? 이것도 가능하지만 0,1과 1,0을 지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F0 값이 1이고요. F1 값이 0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F0 값을 구하면 얘는 B입니다. B가 1이고요. 그 다음 F1 값을 구하면 F1 값은 1 플러스 2A 플러스 B인데 B가 1이잖아. 그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1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26-11을 한번 보도록 하자. 26-11번. 자, A와 B가 있는데 둘 다 양수이면서 B가 커요.
이 조건일 때 fx가 있습니다. 딱 이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정해진 그래프죠. 정의역이 a, b고 치역이 a, b랍니다. 이럴 때 a, b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일단은 이 그래프가 딱 정해져 있어요. 4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여러분들. 간단하게나마. 여기가 x축이고요. y축입니다. 원점이에요. 근데 y절편은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그리고 아래로 블록입니다. 최고창 양수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래로 블록하기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의역이 a, b일 때 치역도 a, b죠. 그러면 보세요. 정의역의 구간을 a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어느 영역을 잡든 여기가 a입니다. 그 b예요. 자, 그리고면 여기도 a가 되겠고 b가 되겠죠. 여기 a가 되겠고 b가 되겠고 함수 값도 a가 되겠고 b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fa는 a가 돼야 됩니다.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fb 값은 b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자, 여기서 대입하게 되면 fa 값은 4분의 1 하고 a의 제곱 플러스 3 이퀄 a 시간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fb 4분의 1 b의 제곱 플러스 3 이퀄 b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열심히 푸는 거야. 양변에 4를 곱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퀄 0 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3 이퀄 0이죠. 둘 다 똑같네. 그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a-1, a-3 이퀄 0이 되겠고 b-1, b-3 이퀄 0이 됩니다. 그러면 a가 취할 수 있는 게 1 또는 3이고 b도 취할 수 있는 게 1 또는 3인데 b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만족하려면 a는 1이고 b는 3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프 문제요, 다.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이 단원에서 100%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 다음 건데요.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합성함수 그래프는 정말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단원에 비해서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익숙해지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까다로운 애예요. 까다로운 애. 자, 그러면 이거를 하고 이제 좀 쉬도록 하자. 26-11번인데 자, 아이고야, 합성함수인데 거기다 절대값까지. 자, 보자. fx가 주어졌습니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오케이? x 절대값 x-인데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에서 꺾입니다. 그 값이 0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 수 있고요. gx는 그냥 평범한 이차함수입니다. 자, x의 범위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때 y 이퀄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얘는 이 한쪽을 공부하는데 하루 종일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정말 머리 터집니다. 머리 터져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 합성함수에서 y는 g의 f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누어서 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fx를 t라고 하는 겁니다. t 콜 fx라 하면 y는 g 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얘를 먼저 그리는 거야. t 콜 fx. 다시 말해서 t 콜 fx를 어떻게 그리냐면, 자, 첫 번째 1번 t 이퀄 fx는, 이거 처음에는 어려운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축의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y는 fx죠. 그죠? 근데 그게 y가 t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x는 그대로 가로축이지만 세로축에 t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끝이에요. 너무 쉬워요. t 이퀄 fx. 우리 t 이퀄 절대값 x-2 마이너스 그릴 수 있잖아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x의 범위가 0과 5 사이입니다. x의 범위 0과 5 사이에서만 그리면 돼요. 자, 그랬더니 여기 아래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자, 그거를 우리 참고를 하자. 오케이? 참고를 하자. 참고를 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t 이퀄 fx는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2, 0을 지우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거야. 0부터 어디까지? 5까지 사이에서. 그러니까 x가 0부터 5 사이 가격 사이에서 t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면 t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y는 gt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gt는 이번에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x 대신에 t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 대신에 t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 x가 들어갈 자리에 t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y. 자, 그런데 중요한 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라는 거예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자, 그러면 이것도 잠깐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리려면 음수 부분을 좀 길게 그려줘야 되겠네요. 자, 어디 보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오케이. 포물선이니까 자, D축하고요. Y축하고요. T축, Y축이고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 얘는 GT는 2차 포물선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마이너스 3에서 볼록한 포물선이 되고, 자, 아래 거를 좀 참고하자.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자, 마이너스 5일 때
3을 갖고요.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1 때 0을 갖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는 마이너스 5일 때 1 때 마이너스 5일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5일 때 함수값이 3 마이너스 1 때 함수값이 0 그리고 최소값에서도 구해야 돼요. 최소값을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아이들이 어렵게 느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변별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완성입니다. 완성.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3이에요. 자, 이렇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눈다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두 단계. 첫 번째는 자, t 이퀄 fx로 두고 t 이퀄 fx라 두고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t의 범위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x의 범위에 따른 함수값의 범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gt. 이건 그냥 쉬워요. 왜냐면 gx가 주어지면 그 x 대신에 t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 그래프를 그리는데 t의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존재하는 영역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를 좀 필기를 그림도 그려놓고 써봐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그래프예요.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프 문제에서도 높아요. 자, 내려가 볼까요? 자, 이건 이제 이걸 연습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러면 노트에다 풀었고 자, 노트에다가 이거 순서를 한번 잘 기억하면 돼요. 자, 지금 26-12번을 보면 합성함수 아니네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합성함수 맞아요. 여기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잖아요. 그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요. gx입니다. g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구하라는 거냐면 g의 f의 x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합성함수 맞아요. 자, 그러면 순서 1번 t equal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의 함수값 t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직접 그려도 되고 이제 요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함수값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노트에다가 일단은 fx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자, 그러면 t의 값은 t 이퀄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x 이퀄 1에서 대칭축을 가져요. 그러면 최소값은 1에서 같고요. 최대값은 자 1에서 제일 먼 것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자 f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면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마이너스 1 값을 대입하면 오케이 1, 2, 3 1 더하기 2 더하기 3 최대값은 6이 되겠고 최소값은 1일 때요. 자 1을 대입하면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네. 됐죠? 그럼 그 범위 안에서 2번 y는 gt를 구하는 거예요. y는 gt. 그래프를 그리는 거 원래는 선생님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래프를 상상하면서 푸는 거고 여러분 그려야 됩니다. 자,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6보다 작거나 같은데 gt를 구하래요. 그러면 gt는 하고 써봐야 돼요. gt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입니다. 이것도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면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t 이퀄 2에서 오케이 2에서 꼭지점을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G2에서 최소값을 갖네요. 마이너스 3. 그리고 최대값은 G6에서 갖겠네요. 6을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3이 돼서 오케이 13. 자, 선생님은 그래프를 상상한 거고 여러분은 그래프를 꼭 그려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합성함수는 두 개의 단계로 나눠서 풀어라. 두 개의 단계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게 이것만 이제 숙달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정복을 할 수 있는 거야. 뭐 정복까지는 그렇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그죠? 친해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한 땀 한 땀 연습하면 친해집니다. 지금 26-13번은 12번과 똑같은 문제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풀고, 오늘은 26-14번, 오케이. 요거를 한번 풀고, 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할게요. 26-14번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거는 fx가 주어졌고, x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일단은 합성이긴 해요. 합성이긴 한데 뭔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여러분 좋다 막 이렇게 별표하고 새로운 문제 발견했어 이렇게 느낌을 가져야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머리 쥐어짜고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선행학습할 때는 절대 어려운 문제 만나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풀 일이 없잖아요. 지금 못 풀면 어때? 지금은 푸는 방법을 그냥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선행학습하면서 그거는 생각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공부에 대한 생각이 틀려서 스트레스 받는 거지. 선행학습하면서 문제 안 풀린다고 막 머리 쥐어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단은 풀어봐요. 일단은.
자, 일단 26-14번은 정말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이런 문제가 많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숫자만 바꾸는 거야. 자, 보세요. 자, 힌트 뭐냐면 우리가 F의 이 가로 안에 복잡한 다항식 또는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로 안에 것을 하나의 문자로 놔야 돼요. 하나의 문자. 즉 얘를 전체를 t라고 놓는 거예요. 그냥 t. 그래야지 y는 ft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t라 하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만 알면 돼.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것만 내가 별표하면서 써보면서 다음에 기억할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풀려요. 그럼 t 이퀄 3-4fx가 되겠죠. 근데 fx 주어졌잖아요. 그럼 t는 하고 3-4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고 결국에 이걸 전개해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똑같잖아. 방금 전에 한 거라. t 이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풀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1번, 2번 나눠서 한번 풀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t가 이걸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일단 나타나야 돼요. 자,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x인데 플러스 2x 2분의 1 그러면 플러스 4분의 1이 필요하고 빼기 4분의 1 마이너스 1이 돼서 t는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하고 끝이네요. 오케이. 너무 간단하다. 됐다. 오케이. 됐어요.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의 값이 지금 t가 이게 최소값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값은 f t 이거 t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t인데 이걸 gf라고 놔도 되는데 gx로 놔도 되는데 그냥 t 이퀄하고 근데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1을 쓰면 0이 됩니다. 0.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함수를 치환을 안 하려니까 그래요.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쓰자. 일 때 t 이퀄 0이 되겠고 최소값입니다. t의 최소값. 그리고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대충축이니까 1일 때가 제일 큰 값이겠죠. 그죠? 1일 때. 지금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0값이 최대가 되겠다. 그지? 그리고 1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럼 대입하면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디 보자. t1 마이너스 4 x가 1일 때 t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t의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 커 나왔고 0보다 작거 나왔대요. 자, 구했다. 오케이. 이 범위 안에서 자 y 콜 f t의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t 값은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이거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 이퀄 0,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자, t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 1 때 최소값 4분의 3을 갖고요. 그 다음에 t가 요 마이너스 9일 때 가장 큰 값을 갖겠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t 이퀄 마이너스 9일 때 최대값을 갖고요. 이거는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9값 9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 돼서 81 마이너스 9 플러스 1, 그래서 결국엔 73이 됩니다. 자, 계산보다 얘들아 여기 이 문제가 매우 좋은 문제인 이유는 여기 가로 안 F 안에 괄호 안에 이렇게 주어진 문제들이 몇 문제 없어요. 이런 문제는 정말 보석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별표도 하고, 만약 할 수 있다면 오답 노트에도 정리하고, 그래서 친해져야 돼요. 여러 번 써서. 매우 보석 같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